어제 저희가 이준석 대표의 운명의 날이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는데 안진용 기자님 그 운명 어떻게 됐습니까?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어제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5시간 동안 심야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어허. 이 회의에는 9명의 윤리위원 중 8명이 참석을 했고요. 이 대표의 측근이죠. 김철근 실장을 90분간 참고인으로 불러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을 했고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소명 절차만 남은 거고 조사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그렇죠. 청취를 우리가 출석해서 우리가 청취를 하는 그 절차를 일단 하고 징계를 할지 안 할지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 되겠죠. 이준석 대표를 오늘 불러서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절차상 우리가 순서가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애초에 오늘 징계 할지 여부까지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니었습니다. 저희 뉴스파이터뿐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이 어제 이준석 대표의 운명 결정된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갑자기 탤런트 신구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징계 관련해서는 성상납 사실 여부에 대한 징계 안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이 있는데 그걸 좀 무마하려는 시도를 한 것. 그러니까 이걸 교사라고 그러잖아요.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증거가 다른 증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상납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현재 있는 증거라고 하는 각서가 있는 거잖아요. 녹취록하고. 근데 그게 김철근 지금 정무실장이 그 기업인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한 내용하고 각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먼저 김철근 실장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만약 징계를 하려면 소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소명 기회를 안 주고서 바로 징계를 하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김철근 실장을 불러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네.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녹취나 증거들이 얼마나 사실관계가 부합한지 하는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어제 파악한 얘기죠. 그걸 중심으로 다시 물어보고 그리고 징계를 결정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주 후로 다시 넘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요, 어제 5시간 마라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그 윤리위 회의 장소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 누굽니까 바로? 예, 당 대표입니다. 저희 어제 윤리위가 열렸던 회의실과 당 대표실이 불과 약 100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요. 당 대표께서 어제 계속해서 당 대표실에 있으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이른바 측근이나 보좌진들로부터 상황을 계속해서 좀 보고를 받고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당 대표는 늘 당무에 다해서 당 보좌역들 통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받고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거의 수시로 지금 누구에 대해서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됩니다 등등등 막 수시로 보고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2주 후에 뵙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 조금 글쎄요 김 빠졌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지 이준석 대표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날 저희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혹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다면은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 하여튼간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김현주 평론가님은 그래도 이 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 통해서 당의 부대변인도 해보셨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나름 이 지근거리에서 쭉 봐왔잖아요. 지금 저게 마스크로 얼굴 반쯤 가려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 표정이 뭐 불쾌한 표정이에요, 뭐 황당한 표정이 어떤 표정입니까 저게? 뭐 좋은 표정은 아니었을 것으로 정답이네요.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고 본인은 더더군다나 그동안 여러 차례 그 윤리위원회가 수년이 됐었기 때문에 네. 어떤 결론이든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2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게 또 미뤄지게 되니까 네. 본인은 거기에 불편한 심기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하. 1차 시일이 밀렸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본인이 소명하겠다고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좀 의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위 얘기해서 당무감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 통해서 이제 위원들이 입회해서 어떤 기록이 남겨져야 나중에 어떤 징계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걸 납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래놓고 떨렁 결과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전혜연 평론가님, 뉴스파이사 늘 이준석 대표 관련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이에 비해서 정말 정치 고단수다. 지금 앞서도 얘기 들어보면 뭔가 윤리위가 뭔가 약간 뭔가 이 작전을 꾸민다 느낌의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겨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 예를 들면 법원 판결이라던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공감을 얻는 방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굳이 윤리위가 열리는데 그 시간에 100m도 안 되는 100m도 안 되는데 네. 있었다라는 거. 난 최선을 다해서 소명하려고 했는데 안 줬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나중에 절차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던 이 정당성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행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이건 이제 사법적 판단이 아니잖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인데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핵심 지지층에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최근에 뭐 당원 관련한 얘기를 같이 지금 김철근 정무실장도 하고 이준석 대표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또 핵심 지지층에게 보내는 저는 메시지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이양희 윤리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진실 공방을 벌이는 대목이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이 대표는요 계속 회의 참석을 윤리위에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이양희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거절한 적이 없다면서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다 주기로 하고 저희는 마음먹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접한 이 대표의 반응은 달랐는데요. 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어서 방금도 안에다가 당무감사실을 통해 참석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3차례나 참석 의지를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양희 윤리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불러서 이야기 들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실은요, 그 어떤 언론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참석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절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참석해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리기로 저희들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석 요구는 안 하신 거예요? 오늘은 지금 일단 첫 번째 순서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서 제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저는 다 아시는 것처럼 계속 옆에 대기하고 있었지만은 저는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양희 윤리위원장, 이준석 대표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언론이 오보를 낸 겁니까? 뭡니까 이게?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당대표께서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제도 윤리위가 개최되는 동안에 당대표께서 계속 소명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셨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가 어떤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이고요. 저는 이런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징계를 내리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어떤 잘못한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을 불러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원인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인데요. 윤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이런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지금 두 양측 중에 한 사람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서로 이른바 우리 시청말로 주파수가 틀린 건지 뭔가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린 거절한 적이 없다, 윤리위가. 그런데 당장 이준석 때문에 무슨 소리냐? 3차례나 출석하기도 했는데 오지 말라고 했잖냐?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우리 이제 안진용 기자님이 90분간 어제 5시간 마라톤 회의 중에 90분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철근 정무실장, 이준석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고 있죠. 언론 표현을 보면 자, 어제의 모습, 김철근 실장의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고인으로 윤리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공정적으로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아니니까요. 각서를 왜 쓰게 됐는 건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실 건가요? 혹시 회의 여기 오기 전에 이 대표 측과 얘기도 나눴나요? 지금 가셔서 이 대표께 소명 내용 전달하실 예정이실까요? 일로 가면 안 되겠네. 습관처럼 일로 가면 김철근 실장도 지금 경황이 없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기자들한테 질문세를 받으니까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다가 지금 왔던 길을 되짚어가는 황당한 상황도 지금 발생했어요. 그런데 90분간 뭔가 소명했대요. 그런데 어떤 질문과 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근데 며칠 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긴 만났어요? 그거 부인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난 거죠. 그러니까 월 7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크게 정말 그렇게 정확히 지켜준다면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준석 대표의 특보인 김철근 실장이 거기에다가 7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느냐? 이거는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엄중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이 가세현 같은 그 방송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 정규 방송이나 언론이 받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더 컸기 때문에 사실 어제도 저 발언을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이 자리에서 출연하신 분들에게 들려드렸더니 전혜연 평론가님 상당수 패널 분들이 도통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그랬어요. 해석 좀 해주세요. 근데 약간 모순이 있어요. 보통 이제 처음에 한 발언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 많이 나니까 투자하죠. 사실 보통 투자라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 뒤에 한 말 한번 보면은 특정 방송에 예를 들면 이런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의혹이 나가면 안 된다. 근데 이건 잘못 들으면은 언론에 보도돼서 공론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약간 좀 당황해서 앞뒤 말이 꼬인 건 아닌가 싶은데 다만 당의 윤리위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보겠죠. 하나는 죄질이 진짜 나쁘냐 안 나쁘냐. 여기서 거짓말하면 죄질이 보통 나쁘다고 보거든요. 각서 쓰고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인정을 하고 다만 감경 요소를 아마 또 윤리위원들이 볼 텐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나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대선 기간에 당에 부담이 될까 봐 한다라는 말을 좀 어필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칫하면 이 말이 오히려 좀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사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8명이 출석했으면 출석률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성위원회 위원 면면을 보니까 일단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대학 교수고 그리고 거기에는 상당수의 변호사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앞서 김철근 시장 출석할 때 마치 누가 보면 어디 뭐 그 검찰청 이 소환 그 포토라인 선거처럼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뭐 이런 각오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 변호사분들도 윤리위원회에 있으면 이 투자각서 쓴 문제를 꼼꼼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윤리위의 본질적인 목적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직업적 특성상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물어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철근 실장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전에 본인은 참고인으로 발언하러 왔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랬죠. 나오면서는 상당히 말을 아끼는 듯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디까지나 참고인 자격으로서만 이야기를 할 것이며 이후에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야기는 뒤에 덧붙이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네. 정작 이양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것처럼 확언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 김철근 실장의 경우에 상당히 이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윤리위원회가 네. 이렇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규를 찾아봤습니다. 아하. 그래서 윤리위원회 당규를 찾아보니까 물론 김철근 실장의 주장대로 당무감사위원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규정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떤 당원의 비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예를 들면 윤리위원회 결정에 있어서 어떤 설명이 부가적으로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일단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뭐 들어갔다 이런 언론 보도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 들으셨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다음 달 7일 직접 출석하게 해서 소명, 즉 설명할 입장을 말할 기회를 준 다음에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의 이런 결정을 두고 안팎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전 윤리위가 그냥 네. 수사 결과 보고 결정하겠다 해서 계속 회의를 잡는 이런 건 안 했으면 했는데 지금 윤리위가 제가 볼 때 자해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윤리위원장이 당대표랑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대표랑 진실 공방을 하고 그래서 윤리위원장도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종범이 징계를 받으면 주범은 좀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운명도 제깍제깍 위험한 길로 간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2주 후로 징계 결정을 하겠다 하는 발표를 보면은 이준석 대표에게 고문을 가하는 거죠. 어떤 결단을 해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는가.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윤리위의 행태를 비판하는 자당, 즉 국민의힘 의원 목소리와 당은 다르지만 밖에서 제3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목소리, 표현들을 보니까 조금은 섬뜩한 표현들이 나와. 뭐 자해 정치다, 이준석 대표에게 고문가하는 것이다 등등인데 징계를 진짜 7월 7일로 미룬 게 진짜 뭐 이준석 대표에게 스스로 결정하라는 뭐 압박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마치 주범, 종범, 고문 이렇게 상당히 수위 높은 단어들을 써서 약간의 그 확대 해석의 측면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당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혹은 당과의 연계선상에서 이 지금 논란이 어떻게 종결될 것이냐를 놓고 입장에 따라서 확연히 의견도 좀 다른 그 면모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망신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특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서 소위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당원이 아주 폭증을 한 것으로 인해서 당원의 구성이 과거 좀 이렇게 편향적으로 되어 있었던 것에서 확실히 민주성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뀐 것. 많이 확장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만 가까이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만약에 어떤 징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전과 후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징계에 관해서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보다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혼란 내지는 후폭풍이 거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준석 대표 글쎄요. 주변에서도 말들이 많잖아요. 이게 오히려 더 2주가 징계 결정 연기된 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그만큼 계속해서 언론이 관심 가질